그래서 시험 빠른 학교가 지금 여기서 한 분이죠. 네. 알면 시험 다 느린데 미리 알고 있어. 추석 때는 하루 정도를 저를 볼 수도 있고요. 추석 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추석 때 나오라고 해도 내가 진짜 이 꽉 깨우는 거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10월 달에는 계속 나간다. 10월 달에는 빨간 날 없어. 다 수업할 거야. 알았지? 미리 알고 있으라고. 시험 직전에 빠지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강요를 좀 할게요. 알았지? 놀아. 넌 놀아. 알았지? 대충 평균이 한 시험 본 거, 평균이 물론 다 본 거는 아니지만 잘 본 사람은 30개 후반도 있고 못 본 사람은 한 자릿수도 있고 정말 천차만별인데 얼추 평균 내보면 대충 한 2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반 정도가 이제 평균치.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여기 언저리로 했다 그러면은 그냥 평범하다. 근데 얘보다 위에 있다. 수업 열심히 들었다. 30개 이상, 20개, 30개는 그냥 수업 열심히 들은 거. 30개 이상은 잘 하고 있는 거. 그렇지. 근데 20개 밑에이신 분들은 야물딱지게 노신 거. 그렇지. 야물딱지게 놀았어요. 아주 기깔나게 노셨기 때문에 이제 공부해야지, 그렇지? 해야지. 해야지. 학교 프린트물이나 부교재 있으면은 저에게 빠르게 가져다 주세요. 알았지? 한참 뒤에 가져다 주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빨리빨리 갖다 줘야 나도 뭐 그 문제들을 적당히 편집을 하든 아니면 그대로 복사를 뜨든 해서 너네한테 제공을 할 거고, 근데 뭐 부교재라고 해봐야 거의 모의고사입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고요. 모의고사 문제들 짜집기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연성고 부교재는 안 어려워요. 물론 이것도 사바사긴 하지만 절대적인 난이도로 보면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습니다. 올림포스 문제나 올림포스랑 모의고사 문제 짜집기일 텐데 보자. 도영예방정식 와서 이제 다시 재방송을 좀 할게요. 아는 사람도 있고 까먹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지만 재방송을 합시다. 평면 좌표 단원이지. 평면 좌표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다 라는 컨셉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x1의 y1이고 B라는 점을 x2의 y2라고 했을 때 선분의 길이 A, B의 길이를 나는 루트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제곱이다. 이렇게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을 구했죠. 그치? 아이디어는 뭐였어요? 피타고라스였지. 피타고라스. 좌표를 그렸다라고 치면은 x1의 y1 x2의 y2가 있다고 쳤을 때 직각삼각형을 만드셔서 밑면의 길이를 여기를 x2 빼기 x1이고 이만큼의 길이를 y2 마이너스 y1이라고 봤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A, B의 길이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더라 라는 피타고라스의 아이디어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참고로 이제 평면좌표는 내가 방학 때 설명할 때는 웬만하면 그냥 공식 위주로 설명을 한 거거든. 내 나름 다른 요소 안 섞고 최대한 너네가 그냥 공식을 알면은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을 감성으로 그냥 풀어낸 거란 말이야. 근데 평면좌표 단원이든 너네가 공수투 첫 단원은 무조건 도형입니다. 애초에 단원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도형을 내가 안 그리고 그림을 절대로 그리지 않고 수식만으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어 얘들아 라는 감성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 3등급이 목표입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뭐 2등급이 목표고 1등급이 목표입니다 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평면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얘가 맞기는 한데 좀 더 나아가서 핵심이 그냥 직각삼각형을 그리자가 핵심이죠.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피타고라스를 사용하자. 얘가 핵심인 거지. 이 공식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알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분점이었죠. 내분점에서 핵심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x 좌표는 x 좌표만, y 좌표는 y 좌표만. 이게 핵심이지.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은 공식부터 그냥 일단 쓰고 가면은 A라는 점이 있어. 얘를 x1에 y1이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얘를 x2에 y2 정도로 씁시다. 그때 x1,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자라고 하면 막 크로스를 꼭 만들어 얘들아 하면서 이제 문제 풀었었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럼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C라고 하면은 C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고요. 또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I1이더라. 이렇게 해서 내분점을 구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내가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공식을 만들어낼 때 B가 있고 A가 있어. 그래서 뭐 적당한 사람이 등신해지거든요. 여기서도 당연히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그렸지. 그렇지. 내가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C라는 점이 있다고 치자. 내가 C라는 점을 만들어내는 핵심은 자르는 거였지. 이렇게 자르는 거였지. 직각. 그러면 내가 여기를 x1, 여기를 x2, 다음에 여기를 x3다 라고 했을 때 닮은 도형에 의해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닮은 도형이지? 그렇지? 각들이 다 똑같단 말이야. 즉 빗변의 길이가 m 대 n이면은 밑면의 길이도 m 대 n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고로 m 대 n이다. 이렇게 봐주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x좌표를 구할 때는 y는 쳐다도 안 보는 거야. x끼리만 보는 거지. 그래서 x3 빼기 x1이라는 길이에 x2 빼기 x3라는 길이는 m 대 n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을 만들었었죠.
그치? 아니 여기 인공눈물 있는 사람이 뒤에 앉은 애가 눈 아파가지고 뭐 이러면 이게 너무 어그로가 존나 끌려서 혹시 기부 줄 사람? 없고 눈도 없다 야 너는. 근데 쉬는 시간에 약국 갔다 와. 네. 봐서 근데 이 내분점을 쓸 때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좌표를 여기를 아무거나 불러봐. 잠깐만. 아무거나.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쵸? 그때 몇 대 몇 할까? 아무거나 불러봐. 2대1 이렇게 있잖아. 근데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을 때 공식을 써도 되는데 봐봐. 여기 X좌표 얼마야? 3이지. 여기 X좌표 얼마야? 5짜리잖아. 몇 칸이? 간격이 얼마야? 3에서 5. 그렇지 2지. 어휴. 그래. 2지. 근데 얘를 2대1이면 얘를 3등분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2라는 길이를 3등분을 하면 3분의 2지. 그러니까 3분의 2, 3분의 2 두 칸 오는 거야. 여기 X좌표를 그냥 3 플러스 3분의 2라고 그냥 써버리면 된다. 막 공식을 어떻게 쓸까 막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나중에 있는 계산. 그럼 또 Y는 또 Y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X좌표 얼마야? 아 Y좌표 2지. 여기는 Y좌표 얼마니? 7이잖아. 그치? 그럼 이 간격은 얼마니? 5 아니겠어? 그러면 5를 2대1이니까 3으로 나눠봐. 3분의 5잖아 3분의 5. 그럼 여기는 2에서부터 출발해서 위로 3분의 5가 2번 갔어요.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는 거야. 공식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비율이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빠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 안 했으니까 내분이 뭔지도 지금 머릿속에 없는 애들한테 이걸로 바로 설명하면 그냥 더 하기 싫어질 것 같아서. 왜냐면 공식 자체가 귀찮아. 생긴 것도 M 대 N 잘 머릿속에도 잘 안 박히고 보더라도 M하고 N이 빠르게 계산하다 보면 순서를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보기도 하던데 바꿔버리면 또 아예 점이 달라져 버린다. 그러면은 내가 또 계산을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해서 문제가 아예 다 뒤틀려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3이고 여기가 뭐 5니까 총 2칸인데 n 플러스 n으로 나눠가지고 함수만큼 오더라. 이쪽으로 가는 게 나중에 좀 더 빨라집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거는 너네 교과에서는 빠져 있는데 뭐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있던 거라서 얘가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라는 컨셉이 내분이었잖아. 근데 얘를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쭉 뒤에 연결해서 C라는 점이 있어. 그때 얘가 M 대 길이 비율이 N이더라.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얘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교과 바깥이야. 근데 이렇게 M 대 N이라는 외분의 관점도 이대로 가지 말고 여기를 M-N 대 N이더라 라는 내분의 관점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너네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만나다 보면은 외분에 대한 단어를 충분히 만날 수도 있다. 그러면 외분의 이런 계열, 얘를 C는 A, B를 M 대 N으로 외분
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이 상황. C라는 점께서 선분 A, B를 멀리 M 대 N이다.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이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일단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바꾸라고. M-N 대 N으로 바꿔서 내분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가 이제 내분점하고 외분점이었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세 번째가 무게중심이죠. 근데 무게중심이라는 표현과 항상 붙어서 나올 법한 거는 중선정리입니다. 중선정리. 일단 무게중심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과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들을 이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 이어주고, 이 꼭지점에서 이쪽 중점 잡고 이어주고, 또 이쪽 꼭지점에서 중선 잡고 쭉 연결하더라. 그때 이제 이 모아지는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했죠. 보통 G라는 문자를 씁니다. 근데 저 무게중심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A가 X1의 Y1이었고 B가 X2의 Y2였고 C가 X3의 Y3다 라고 하면은 X3의 Y3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게중심점 G는 3분의 X1, X2, X3고요. 3분의 Y1, Y2, Y3다.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무게중심점의 특징이긴 한데 무게중심점은 얘를 우리가 이제 중선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중선. 무게중심점은 중선을 항상 2대 1로 내분해요. 이쪽도 2대 1로 내분하고요. 이쪽도 2대 1로 내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인데 사실 무게중심점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닌데 얘가 발전을 하죠. 어떤 컨셉으로 발전하냐? 첫 번째로 무게중심점 문제인데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하고 C라는 점이 있어. 그때 얘를 똑같은 비율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D, 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E, 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F가 있다고 치자고. 방향이 항상 같아야 돼. M 대 N이고 M 대 N이고 M 대 N이다 라고 방향이 일정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D, E, F라는 세 점을 가지고 또 삼각형을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때 이 빨간색 삼각형의 무게중심 G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BC의 무게 중심하고 DEF의 무게 중심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야, 이 면적, 이 면적, 이 면적이 똑같거든. 왜 저게 같아요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그거는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인데 결과만 기억하면 결국 세 귀퉁이의 면적은 똑같고 무게의 중심이란 말이야 실제로. 똑같은 면적을 걷어냈으니까 중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DEF를 내분점으로 다 처구한 다음에 분명히 문자가 어딘가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면 DEF 다 문자로 다 처구하고 그거를 또 3으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직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소모적이지. 그쪽으로 문제를 풀면. 그렇지? 근데 만약에 M 대 N이고 M 대 N이면 어떻게 돼요? M 대 N이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그냥 시발 하고서 그냥 네가 구해야 돼. 그건 방법이 없어. 방향이 M 대 N, MN, MN이면 무중은 항상 똑같습니다. 알았죠? 얘가 이제 무게중심에 발전되는 유형 중 하나고 두 번째가 파푸스지. 중선정리. 예각이든 둔각이든 뭐가 됐든 항상 성립해요. 보면은 A랑 B랑 C가 있고 중점 잡고 이었다 치고 너 M이라고 합시다. 내가 변의 길이를 여기를 X 여기를 Y고 여기를 A고 여기를 B다라고 이렇게 길이를 설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관계를 갖는 걸 우리는 중선정리라고 하죠. 뭐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름은 파푸스나 중선정리나 다 이름 필요 없어. 그냥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문제들은 꼭 이 공식을 안 쓰더라도 뭐 어떻게 저떻게든 뭐 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어. 다른 쪽으로 내가 문제를 좀 핸들을 꺾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든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든 다양한 해석으로 문제들이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누차 말하지만 이 중선정리 문제는 이 관계식이 아니면 문제를 거의 못 풀어요. 시간 안에 못 풀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너네한테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1시간 동안 풀어와. 풀겠지 그러면. 뭐 풀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 시간이 분명히 제한이 돼 있고 한 문제에 적당한 난이도 뭐 끽해봐야 3분밖에 못 주는 거 아니겠어? 적당한 난이도 3분밖에 못 주죠. 3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면 이 방법 아니면 못 풀어. 중선정리 문제. 알았지? 그러면 중선정리를 쓰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도 중선정리로 풀어 라고 하지도 않을 텐데 내가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 그냥 무게중심 또는 중선 중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면적이 같아. 면적이 라는 표현들이 나오면은 그냥 중선 정리를 쓸 수도 있겠다 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라. 아니 문제 위에 써놔. 중선 정리 딱 4글자만 써놔. 알았지? 면적 갖다 중요해. 왜냐면은 삼각형에서 밑면이 같으니까 꼭지점을 여기로 봤을 때 높이도 동일하단 말이야. 면적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이해됐니?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게 책을 보면은 구성으로 내가 유형당 2문제씩 넣었거든. 진짜 유형당 3문제씩 하고 싶었는데 하면 여러분들한테 칼 맞을 것 같아가지고 2개씩만 넣었어요. 1번, 2번, 1, 2, 3, 4, 5, 6 이렇게 다 한 세트야. 똑같은 유형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저는 웬만하면은 너무 쉬운 건 안 풀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다 하나 정도씩을 치고 갈 거고요. 이렇게 문제를 쉽게 구성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만 다 해도 성적이 올라요. 알겠죠? 제가 얘기한 것들 기억만 하셔도 성적은 무조건 오릅니다.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기억한 거 플러스 알파로 내가 치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뭐 따로 콘텐츠를 제공하든가 할게. 그 인원들은. 알았지?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기억만 하셔도 오릅니다. 적어도 내가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했던 것 중에서 처음 말을 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지금 수업 딱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저 주황색 내분점 구할 때 그냥 공식 안 쓰고 구하는 거 저거 말고는 다 했던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들었을 때 그랬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됐어.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앉아있어 라는 말이 나와야 이제 정상인 거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계속 내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는 말들은 최대한 다 기억을 해주라. 알았지? 왜냐면 2차 한 바퀴 돌고 났어. 그러면 못해도 2주, 3주 정도는 지날 거거든. 3주 뒤에 이걸 또 하고 있으면 내가 너네를 어떻게 성적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때 이미 이제 신청지 와서 CPR 존나 누르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때 내가 못 살려드려. 알았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유형은 이제 맨 뒤를 보시면 45, 46, 47번이죠. 자취의 방정식. 그렇죠. 요거를 아마 제일 못하시는데 일단 4G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첫 번째로 무언가 너한테 움직이는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뭐 P라는 문자를 쓰든 A라는 문자를 쓰든 뭐를 쓸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어찌되고 문제에서 움직이는 점을 언급을 할 겁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P라고 하자라고 하면 P라는 점의 좌표를 A, B 정도로 설정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이 있어. 네, 이거는 궁금한 점의 문제 따라 달라. 어떨 때는 움직이는 점이 궁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P라는 점으로 궁금한 점을 구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문제 따라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자. Q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 Q가 만들어내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면은 Q점의 좌표를 여기를 X, 여기를 Y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X, Y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파트를 일단 문제가 풀 텐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45번 문제 일단 보자. (45번) 문제를 보면은 점 A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위를 움직인대. 움직이는 점 좋지. 지금은 A로 줬죠. 그러면 움직이는 점을 줬으면 A, B라고 놔. 근데 A, B가 어디 위에 있대?
직선 위에 있대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2다라고 일단 하나 만들어 놓는 거지. 움직이는 점을 잡았으면은 당연히 관계식으로 연결해줘야지. 됐나?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점이 있대요. 1,5라고 하고 C라는 점이 있답니다. 2,-3이라고 합시다. 그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구하세요 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이번에 궁금한 점이 뭐야? 지금은 G네요. G가 만들어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니까 궁금한 게 G지. 그러면 G를 일단 얘 무게중심이니까 3분의 A 플러스 3이고, 3분의 B 플러스 2가 되겠지? 4도에서의 3으로 나누는 거지. 여기 이해하니? 그러면 이 G가 내가 궁금한 점이니까 궁금한 점을 X랑 Y로 잡아. 궁금한 점의 X 좌표는 3분의 A 플러스 3이고 Y는 3분의 B 플러스 2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됐죠? 그러면 나의 목표는 뭐냐면 XY의 관계식이지. 그러니까 이 X랑 이 Y의 관계식을 뽑아내고 싶다고. 근데 갑자기 있지도 않은 관계식을 갑자기 XY 만들어줘라 한다고 뿅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 뭘 활용해서? 최초에 집어넣었던 얘를 활용해서 관계식을 완성을 할 겁니다. 근데 얘는 A랑 B에 관련된 식이잖아. 얘도 A랑 B로 좀 정리를 해서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다시 3 x 빼기 3을 A로 보고 3y 빼기 2를 B라고 보라고 올리고 넘긴 거죠. 걔네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3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에 3x 빼기 3 더하기 2다 라고 해서 얘가 무게중심이 만들어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식정리 좀 해야겠지 전개에서. 됐어요? 어느 챕터를 가든 항상 이걸로 나오니까 이 순서로 가는 거야 그냥. 직방을 가시든 원방을 가시든 무조건 요거예요. 알았지? 요거 외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틀려. 만약에 이걸로 커버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문제니까 틀려도 돼 진짜. 1등급 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안 줘. 알았지? 이렇게까지 내가 단언을 한다는 거는 안 나와. 이걸로 다 커버가 돼. 오케이, 그러면 다시 앞에서부터 찬찬히 가보면은
1번 문제 보자. 문제 보시면 수직선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있어. 넌 좌표가 2야. 2,0으로 보면 되겠죠? 수직선 위에 있다니까. 다음 B라는 점이 있어. B라는 점이 있어. 너가 뭐야? P는요? 나도 모르겠어. 어디 있지. 근데 보면 2배 PA랑 PB랑 이 PA는 PB랑 똑같대요. 근데 P라는 점이 봐. A의 3승 빼기 3A의 제곱 플러스 A가 되죠.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자라네요. 일단 가장 베이직한 풀이는 뭐 이거지 않을까? 그냥 P라는 점을 A의 세제곱 빼기 3A의 제곱 플러스 A, 0으로 보고 A라는 점을 2,0으로 보고 B라는 점을 5,0으로 봐야겠지. 그렇죠? 다음에 그러면 PA의 길이는 루트에 공식을 쓰겠다. 근데 공식을 쓸 건데 y좌표가 둘 다 0으로 똑같아. 0 빼기 0은 그냥 0이거든. 그러니까 y 마이너스 y, y1 빼기 y2의 제곱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그냥 a 3승 빼기 3a 제곱 플러스 a 빼기 2의 전체 제곱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얘들아, 루트 안에서 제곱이 될 때는 그냥 루트를 벗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네? 아니요. A 그치. 양수인데 무슨 그쵸. 절대값을 붙여야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찍혀야 돼. 별것도 아닌데 찍히면은 아프잖아. 루트 안에서 제곱할 때는 절대값 붙이는 거야. 그냥 PA야, PA. 아니면 두 번째. 그러면 PB께서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 않겠어? 절대값 A 3승 빼기 3A 제곱 플러스 2 빼기 5의 절대값이 붙겠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왜 죽으려고 그래 하는 거야. 근육이 아깝다. 근육이. 됐죠? 근데 어찌됐건 PA의 2배를 하는 게 2배 A의 3승 빼기 3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와 A의 3승 빼기 3A의 제곱 플러스 플러스 A 빼기 5라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근데 여기에서 절대값 붙었네 양변 제곱해야지 미친놈이지 6차식이 되는데 그쵸?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첫 번째 케이스 그냥 똑같으면 되잖아. 그냥 얘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2배 A 3승 빼기 3A 제곱 A 마이너스 2와 A 3승 빼기 3A 제곱 A 마이너스 5가 같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부호가 다르면 될 거 아니야. 너가 예를 들어서 왼쪽이 만약에 플러스 10이야. 왜 오른쪽은 마이너스 10이야.
이러면 절대값 때문에 뿅 하고 둘 다 같아질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2배 a 3승 빼기 3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a 3승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다라는 넘기면 그냥 일반적인 3차 방정식 될 거 아니야. 3차 방정식은 풀어버리면 되죠. 조립제법을 하시든 뭐 하시든. 나는 근데 이렇게 안 풀 건데 일단 가장 간단한 그냥 공식 써서 아무런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했던 문제를 푼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로 얘를 바꾸는 거지. 어떻게 바꿔요? PA 대 PB가 1 대 2다. 이거지. PA 대 PB의 비율이 1대 맞지? 1대 2다. 이렇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P라는 점에 A, B를 PA랑 PB 이관계를 만들어줘라. 그러면 P가 이쯤에 끊겨서 1대 2의 비율을 만들어내면은 P점이 하나가 잡히긴 하겠죠. 그럼 당연히 2랑 5를 1대 2로 내분하니까 P점이 하나가 뭐가 나와야 돼? 3,0이 나오는 거야. 벌써 P점 하나 잡았어. 됐지? 다음에 P가 여기 있을까? 아니 P가 여기 있어 버리면은 PA의 길이가 PB보다는 무조건 더 길어서 안 돼. 그러면 P가 한 요쯤에 있으셔서 1대 2의 비율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즉 1대 1의 비율을 만들면 되는 거야. 즉 또 다른 P는 마이너스 1,0이지. 왜? 뒤로 3칸 왔으니까 또 뒤로 3칸 가야 될 거 아니야. 2에서 3칸 뒤로 가면 마이너스 1이잖아. P점이 벌써 2점 잡히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3승 빼기 3A 제곱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일 때랑 3일 때로 훨씬 더 문제가 간편해진다. 됐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얘는 내가 P라는 점이 수직선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줬으니까 이렇게 푼 거거든. 근데 그 말이 없어. 그냥 A가 2,0이고 B가 5,0이야. 그때 P라는 점은 그냥 허공의 아무 점 상관없어. 좌표 평면 위에 아무 점이나 상관없다고 시작해. 근데 PA랑 PB가 2대 1이다. 저 관계를 주면은 P는 원을 만들어요. 아폴로니우스요. PA 대 PB가 M 대 N이다. 라는 원을 하나를 만들어내죠. 내분점 잡고 외분점 하나 잡아서 기억 못하는 원을 잡겠지. 기억하지? 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억을 많이 하고 있어야 돼. 얘가 어떻게 섞일지 몰라. 평면접이야. 막말로 A, B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거 내겠냐고 선생님이. 뭐 내면 1, 한 3번? 4번? 틀리면 지옥 가는 문제로 내겠지. 근데 너네가 그거 공부하고 그거 맞추려고 학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의미가 있는 문제는 5개입니다. 평면조합표, 원방, 직방, 도형의 이동 섞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엿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께 선물로 줘요. 중요한 거. 자, 그런 거 푸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다들 힘들어하지? 오늘 무슨 날 체육대회? 뭐 있어 학교에서? 왜 죽어가? 너는 왜 슬슬 죽어가려고 그래? 넌 뭐 했어? 몇 번 학교에서 수업했어.
하여튼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풀 수 있는데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너네가 뭐 숙제를 할 때도 시간을 무한은 아니니까 일단 문제 봤으면 네 맘대로 일단 풀어. 네가 원하는 풀이로 일단 풀어. 채점해. 맞으면 맞았다, 틀리면 틀렸다. 일단 해. 그리고서 뭐 영어 숙제도 있을 거고 국어 숙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다 해. 다 해. 근데 그럼에도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안 남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난 수학적으로 좀 강해지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때 와서 시발 또 뭐 없나 하고 슬쩍 봐. 슬쩍. 그러다가 성적 올라가니까. 알았죠? 지금 몇 시야? 40. 오케이 알았어 잠깐 쉬었다 하자. 아 사와 빨리 또 뒤질러 하지 말고. 가자. 일단 5번 문제 보면은 어려움제는 아니지만 A라는 점이 3,-3이 있고요. B라는 점께서 1,1이라고 합니다. 그때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을 P라고 하고 Y축 위의 점을 Q라고 합시다. 네, P는 이제 X축 위의 점이니까 P, 0이다로 미지수를 놓을 수가 있고 또 Q라는 점은 Y축 위의 점이니까 0, Q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그래서 P점하고 Q점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PA와
PB가 똑같다라는 관계식을 써볼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 당연히 이제 얘를 이렇게 루트에 PA의 길이는 P-3의 제곱 더하기 9가 될 거고 PB 같은 길이는 루트 P-1의 전체 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쓸 거라고. 그래서 얘도 이제 뭐 전개해보면은 P제곱 빼기 6P 플러스 9 더하기 9랑 P제곱 빼기 2P 플러스 1 더하기 1이라서 P가 날라갈 거고 P제곱 날라가는 거 그러면 뭐 이제 뭐 P값 찾는 건 어려운 건 아니겠지. 그치? 근데 물론 이렇게도 풀지만 우리가 이제 같은 거리 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내가 뭘 생각해보자고 했니? 같은 거리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라든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이등분선 얘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놓고 생각이 나야겠죠. 그치? 두 번째로는 같은 거리라고 하면은 원을 떠올려 볼 수도 있는 거지. 물론 지금 문제는 아니지만 원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과 수직 이등분선을 떠올려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3, 마이너스 3이야. 그리고 B라는 점은 1,1이야. 이렇게 있겠지. 그때 이제 훅 잡게 돼. A, B를 쑥 이어줬어. 그럼 A랑 B랑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걸 일단 제일 먼저 중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중점. A랑 B점의 딱 가운데 점은 2, 마이너스 1 정도로 놓을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P가 얘여도 돼. 근데 얘뿐만이 아니라 이 점을 지나면서 A, B에 수직으로 기울기를 잡았어. 이 보라색 직선 위에 있으면 뭐가? P라는 점이. P라는 점이든 Q라는 점이든 어찌됐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 보라색 위의 점에서는 무조건 A까지와의 거리와 B까지와의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그치? 그럼 문제가 저 보라색 위의 점들 중에서 X축과 만나는 점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라 라고 바뀌지. 그러니까 직방을 잡아서 절편을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가보죠. 봐봐. 내가 어찌됐건 이 점이 궁금한 거잖아. 여기가 X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P인 거지. P.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잡아볼까? 여기의 높이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의 높이는 얼마야? 0이야. X축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몇 칸? 한 칸이지, 한 칸. 근데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 보라색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X의 변화량의 절반만큼 올라가는 거지. 그럼 Y의 변화량이 1이니까 X의 변화량은 2가 나와야겠네. 그럼 이 점이 2칸 가고 1칸 올라간 거니까 너는 그냥 4,0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또 아니 Y절편도 궁금하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까? 근데 얘는 여기에 x좌표가 2고 여기에 x좌표가 0이잖아. 그럼 x의 변화량이 얼마인 거야? 2야. 이번에 여기도 y의 변화량이 1인 거지. 그러면 얘가 뒤로 2칸, 밑으로 1칸이니까 얘는 0, 마이너스 2구나.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도형의 관점으로 푸는 거를 슬금슬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되지. 풀이 안 된다고 한 적이 있니? 무조건 됩니다. 네, 무조건 되는데 얘는 이미 네가 할 줄 알잖아. 여기 있는 사람 다 이 풀이는 다 할 줄 있잖아. PPP 기리부에서 방정식 풀어가지고 전개해서 P 갖고 가는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미 할 수 있는 거 해서 뭐해? 이미 네 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쪽 풀이는 당연한 거고 도형으로도 푸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십 15번? A라는 점 깨서 2, 마이너스 5고 B라는 점이 6, K라고 했을 때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P, 0이지. 그때 AP 길이의 제곱 플러스 BP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이 49다. 물론 K는 양수고요. K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얘도 당연히 이제 풀이를 2가지 정도로 해본다면 서야 핸드폰을 끌어가고 있어. 나도 네. AP 길이의 제곱하고 BP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분의 길이는 당연히 루트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잖아. 근데 AP를 제곱을 한다는 거는 루트를 날리겠다는 소리지 않을까. 그래서 AP 길이의 제곱은 P-2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가 오니까 25고요. 또 P-6의 전체 제곱 더하기 K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다 전개해보면 2P 제곱 여기 마이너스 4P고 빼기 12P니까 빼기 16P가 되고 4 더하기 25 더하기 36 더하기 K제곱이다. 얘는 그냥 쩐이라고 생각을 하면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그치? 그러면은 얘가 2P의 제곱 빼기 16의 P고 더하기 40, 65 K제곱 플러스 65가 되는데 당연히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지. 꼭지점의 P좌표는 4 정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4 대입했을 때 값이 이제 K제곱이다라고 나오는 건데 얘도 당연히 그냥 문제에서 준 대로 식 몰아가서 문제 푼 거지. 아무것도 없이. 얘를 보시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뭔가 그림에 어떤 무언가가 있을까 싶어서.
일단 A점에 2, 마이너스 5지. 이렇게 되겠죠. 또 B라는 점은 6,K라서 이쯤에 있겠네.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얘가 이제 x가 6이니까 B라는 점이 있고요. 다음에 P라는 점께서는 P라는 점이 x축 위의 점 이렇게 있는 거지. P부터 A까지의 길이, P부터 B까지의 길이가 있을 거야. 그거가 이 길이의 제곱하고 이 길이의 제곱이지. AP 길이의 제곱, P부터 B까지 길이의 제곱이죠. 근데 B가 6,K가 였는데 K가 4였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P가 4였고 P가 4라고 치자. P가 4지? 그러면은 2 곱하기 4, 4, 16에다가 빼기 64 더하기 K제곱 더하기 65인데 그게 49다. 그러면은 날라가면은 플러스 1이지? 넘어갔어요. 48이 될 거고 계산하면은 얘가 30이다. 그러면 K제곱은 16이다. 그렇죠. K가 4라고 나오네요. P도 4고 K도 4다. 얘가 6,4짜리. 의미가 없나? P4가 없어. 안 보이네. 얘 별로 의미가 없네. 이 식으로 몰아봤더니. 넘어갑시다. 뭐 의미 없으니까. 대충 35번? 번 보면은 A라는 점이 있고요.
1이 4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3 빼기 루트 3이 되더라. 이때 무게중심의 좌표께서 1 플러스 루트 2, 3이다. 이렇게 되겠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자. 정삼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어딜 구하든 정삼각형이니까 비율을 알아서 깔끔하게 다 잡아낼 수가 있지. 근데 내가 너를 A라고 합시다. 너를 B라고 하고요. 너를 C라고 할 거예요. 그때 무게중심점이 있는데 무게중심점은 무조건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잖아. 그치? 그럼 와서 뭐 B점하고 C점을 몰라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게 내가 여기를 M이라고 하면은 A점이 있어. 얘가 4 플러스 루트 2, 3 빼기 루트 3이야. G라는 점이 있어. 얘가 1 플러스 루트 2, 3이야. M이라는 점이 있어. 몰라. 근데 내가 A부터 M까지의 길이를 잡아내면은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왜냐면 내가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은 여기 길이가 x 루트 3이고 한 변의 길이는 2x가 될 테니까 얘든 쟤든 얘든 아무거나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야. 나는 m의 좌표를 구하면 문제가 끝날 것 같아. 다시 와서 그러면 내분점의 관계는 x는 x끼리 y는 y끼리 따로따로 보는 게 핵심이죠. x좌표만 보자. 여기에서 4 플러스 루트 2야.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2야. 얼만큼 갔어? 마이너스 3만큼 가지 않았어? 그치?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절반만큼 더 가면 되지 마이너스 2분의 3만큼만 더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지. 얘가 이제 x좌표라고. 내분점 공식 돌리는 게 아니라고. 마치 상관없긴 한데 이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하죠. 다음에 y좌표 볼까? y좌표도 a라는 점에서 3 마이너스 루트 3이거든. 여기에 y좌표는 3이야. 얼만큼 갔어? 루트 3만큼 갔어. 그러면 또 그거의 절반만큼 2분의 루트 3만큼 가면 되니까 y좌표는 3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지. 얘가 m의 좌표예요.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깔끔해. 됐죠? 그러면 A부터 M까지의 길이가 얘는 루트 얘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랑 차이를 구하면은 뭐 루트 2 죽을 거. 그치? 그러면 4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더하기. 또 y좌표 얘랑 얘의 차이를 좀 보시면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3이라고 쓰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은 얘 2분의 8 2분의 9 루트 4분의 81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루트 84가 M의 길이지. 그라고 얘 A부터 M까지 길. 여기에다가
루트 3으로 나눠주면은 이 밑면의 절반이 되는 거고 이거에 2를 곱하면 내가 원하는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됐어요? 알았어. 내분점 할 때 공식도 공식인데 이걸로 해. 이것도 연습 많이 해. 지금 몇 시? 오늘은 또 첫날이기도 하니까 살짝 준비했습니다. 숙제는 47번까지고 제가 푼 거 대충 제끼면은 한 40문제 가량 되니까 숙제 안 외우면 짤 없다. 무조건 남는 거야. 그때 가서 아 제발 선생님 어쩌고 안 통해. 알았죠? 잠깐만 나 그 밥재 갖다 줄게. 해가지고 뽑아놨어. 아이고 알았지? 그때 가서 딴소리 하면 안 돼. 선생님 책 진짜 숙제했는데 집에다 두고 왔어요. 또 안 한 거야. 집 가서 찍어서 보내줄게요. 안 통합니다. 알았죠? 목소리?